입니다. 칠당 단장 서성재입니다. 잘 못 듣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47년 4월 28일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서 저희 아버님 서종록님과 어머님 최수래 여사 사이에서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이종사촌 오빠의 소개로 우리 대성동 전북이죠. 전북 완주군 상관면 대성동에 있는 김종계 군인 아저씨 지금 얘기를 하니까 좀 웃음이 나오네요. 펜팔을 하여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김세환이 강원도 천호련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괜찮으니까 한번 사귀어봐라 해서 편지로만 얼굴도 안 보고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친정어머니가 좀 저 때문에 많이 눈물 날라 그러네요. 가슴앓이를 좀 앓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23살까지 얼굴도 안 본 사람을 기다린다고 편지로만 이렇게 나눔서는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얼굴도 안 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좀 이렇게 가슴을 막 우리 어머니 가슴을 막 이렇게 쥐어뜯은 일이 기억이 나네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23살 지금 53년 전이니까 23살 정도 되면 올드미스 노처녀였어요. 그냥 노처녀다고 놀림도 받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대를 하여서 대성동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김시안하고 결혼했으니까 다행히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 대성동에서 시집살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할아버님이 90세 된 할아버지 계시고 시양 부모님 또 형제간이 아들 7에 딸 하나에서 8남매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다 데리고 이렇게 시집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상을 차리면은 상을 3개를 받았어요. 시아 그때만 해도 좀 양반 집안이랄까 그래서 시아 할아버지 상을 하나를 보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님 상을 2개에서 점상 또 이제 시동생들 국민학교 1학년 4학년 6학년 또 상관중학교 1학년 완산고등학교 3학년 이래서 상을 3개를 보고 도시락을 5개를 쌌어요. 그래갖고 좀 시집살이에 마음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딸을 2을 낳았어요. 2을 낳아가지고 야 우리도 한번 따로 독립을 해서 살아보겠다고 우리 김 사장이 간천 터미널에 타이어 가게를 이제 자리를 잡았죠.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제 저금을 그때는 저금 난다 그러죠. 따로 저금을 난다 그러니까 저희 시아버님이 쌀 2가마 값으로 이렇게 우리 타이어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고생이 많았죠. 자금이 있어야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쌀 2가마 값이라 그래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갖고 우리 김 사장님이 진짜 우리 김 사장님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씨도 곱고 와서 보니까 진짜 오리지널 신랑감이었는데 무엇이 한 가지 저거냐면 이 술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정이 그냥 자금도 없고 마음적으로 하려니까 골이 좀 아프니까 그냥 이렇게 술만 마시고 그냥 자버리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냥 모든 걸 잊게 해서 그냥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자고 해서 제가 조금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이 5이었어요 그때. 저하고 이제 7 식구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이제 한번 이거 하면 하지 못할까 하고 이제 제가 아마 여기 우리 김 위원장님이나
우리 이 선생님, 장면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냥 그대로 해볼 것 없다고 이제 나섰지만 또 기술이라 기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한디 그냥 많은 실수를 해서 타이어 튜브도 교체를 물어주고 또 기술이 있어야 한디 이제 초보자가 하다 보니까 막 찍고 바수고 해가지고 많이 물어주는 보상도 있어서 마음이 좀 아픈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우리 김시환이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제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니까 이제 빈속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때만 해도 소주가 30도였어요. 빈속에다 이렇게 술만 마시다 보니까 유기양으로 좀 심하게 병원 생활을 해서 이제는 잘 정성껏 치료를 해가지고 술도 끊고 저 대신에 일도 잘하시고 치료도 잘했으니까 유기양도 쾌유대한 지 벌써 13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남편은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제 제가 이제 온물교 입교를 하게 된 것은 68년 원기 68년 김수영 교도님입니다. 누구냐면 저 지하골 엄지혜석 어머니입니다. 제가 그 어머님을 잘 알지도 그때 못했어요. 그냥 잘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알고지 저를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지 제가 어려운 고비만 넘기려면 어디서 딱 보고 있다 오신 것처럼 그곳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제가 어떻게 교당 나올 업무에 나올 생각조차 못했지요. 왜냐하면 사정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제가 이렇게 꾸려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제가 입교를 하고 보면 교당을 나갈 때가 있겠지 하고 항상 마음만은 업무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가 몇 회냐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예요. 아들을 낳는다고 나면 또 딸 해서 또 거기서 마음 아픈 일이 좀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우리 형편상 그렇게 제가 대학도 못 갈 정도가 되니까 지 알아서 그냥 인문고도 안 가고 여상을 다녔어요. 딸 넷인데 그래서 제가 제일로 출세에 빠른 길이 간호사다 해가지고 간호사, 조무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셋이 이제 하나는 딸 하나는 좀 성격이 좋게 지 성격에 간호사는 좀 살랑살랑해한데 성격상 잘 또 쏘가지 나면 주사도 팍 나볼 것 같고 그런다고 저는 안 맞습니다 하고는 빠지고 셋이가 간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간호대도 아니고 간호학원이죠. 그래갖고 이제 조무사 자격증을 따갖고 딸 셋이가 간호사입니다. 우리 집에. 그래가지고 저들이 다 이렇게 벌어서 출세를 하여 각각 시집을 감싸놔도 부모님을 애나 돈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 딸을 낳아서 많이 서운해서 울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딸한테 호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막내가 아들이에요. 5째 뺀 아들을 낳았어요. 5째 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현재 자동차 정비 공업 전문직으로 현대 자동차 협력업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좀 아들을 하다 보니까 좀 좋은 짝을 만나서 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쪼까 제가 욕심을 좀 부리고 가리다가 쪼께 홍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늦게나마 좋은 짝이 있으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취업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온물교를
나오기 시작한 지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여 년 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다니면서는 부터 제가 변화된 저의 마음은 우리 가족,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눠먹고 잘 사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든 일을 했어도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 몸은 건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희 몸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건강한 몸을 주신 것으로 믿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이제 공부 계획은 건강함을 잃지 않고 마음 공부를 잘하여 점점 진급이 되겠다는 소원을 세워봅니다. 잠시 하루를 보내고 조석신고 올리며 가족 간의 화목한 행복한 교당 생활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주 전부터 주부에도 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세진님은 지난주에 안 나오셔갖고 오늘 헌지를 몰랐대요. 그래서 다음 달에 신앙수행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총무회장 박정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윤사님 가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수행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정주고요. 2단 중앙입니다. 네. 좀 수행담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 같은 건데요. 저는 임실 관촌 시기리에서 태어나고요. 아버지 박자, 태자, 효자, 어머니 박자, 호자, 남자 3남 3녀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말이 떨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추억은 또 노는 것밖에 없어갖고 좀 별로 없고, 저는 초등학교 여기 관천에 다녔고요. 롯데에 다니다가 직장을 학교로 옮겨갖고 직장을 오수중학교로 처음 발령받아서 근무하다가 방수리 야영장으로 옮기게 되어갖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관촌으로 이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영국 교도님이 원불교 한번 다녀보라고 해서요. 안경점을 하고 있어서 좀 설득 끝에 좀 원불교를 한번 입교를 했습니다. 저는 한 30살 정도 원불교를 다녀가지고 원기 82년도에 원불교 청년에 입교하였습니다.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청년회 법회 다니다가 법회를 보면서 저녁에는 또 술 한 잔씩 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그런 생활을 쭉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청년의 벽패를 훈련을 방수리 야영장으로 가가지고 1박 2일 해서 부교부님과 청년회가 하룻밤 야영장에 지냈는데 그때 야외에서 한 연수를 했는데 한 절을 1080배를 했습니다. 근데 한 25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때 제가 한 600배에선가 그 정도 해갖고 힘들어서 좀 안 했는데 다른 분들은 한 800배도 하고 성공한 사람은 청년회장 변성욱과 박혜민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간촌 지역에서 청년회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회의 끝에 소년소년 가장이라는 그런 것을 돕자고 해서 은생회를 은생회를 만들어서요. 면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소년소년 가장을 도와줘서 한 몇 년 정도, 한 2, 3년 정도 집으로 찾아다니면서나 은생회를 청년들 도와주었습니다. 한 소년소년 한 달에 한 번씩 해갖고 계속 방문했는데요. 후원해 주신 분도 있지만 타종교도 이제 후원해 주시고 이게 좋은 일도 한다면서 후원도 해주어서 학생들이 대학교 다닐 때 합격했다고 해갖고 찾아 연락이 와서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1998년 정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전주로 가게 돼서 한 12년 정도 음불교를 쉬었습니다. 저는 저하고 이제 삼내에 사는 삼내 안식구는 김정자입니다. 그래갖고 한 12년 정도 이제 아들 딸 낳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이렇게 원불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리고 한 2010년 정도 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그때 이제 원불교 49제인가요? 49제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관척교당 원불교를.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일반 부패를 이제 보고 또 청원회도 다니고 그때 이제 청원회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호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법문이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론상 서문도 애지고 반야신경도 조금 애지고 그래서 조금 법전 같은 거 이제 더 알아가는 재미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운에 이제 사무국장을 하면서 당내 이제 교당 내 이제 봉사활동이나 하다 보니까 이제 대종사님 이제 청운에 하다 보니까
대단종사 성지와 이제 만대사 성지 이제 그런 데를 봉사활동 많이 다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한 2년 반 됐는데 벌써 저번에 한 헌지가 벌써 이 정도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할 말이 없는데 조금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자주 계속 이제 다니고 법전 같은 것도 많이 좀 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좀 심고 같은 것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차피 원불 이제 법 이제 교당을 다닌 게 교리 공부나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교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관초교당이 날로 이제 발전하고 발전하는 그 계기를 발전하시기 바라면서 이제 이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발표하신 두 분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22일 날 금요일 날 청운회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스카우트 담당 교무님을 초빙해서 법회를 받습니다. 이제 저희가 청운회가 주축이 돼서 이 지역 소년소녀 가장도 도왔지만 대각기 교절 날 여기 식사도 제공하시고 다른 이 오수나 임실이나 교무님들이 청운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초는 잘 되고 있고 그 역할을 그 지역사회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그런가 저런가 하시는 일이 벌초하고 그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거 안 해주면은 누가 해요? 교무들이 할 수도 없고 굉장히 그 땅은 많이 사놔가지고 관리하느라고 힘든데 벌초하는 것도 성지마다 벌초하는 것도 큰 일인 것 같은데 이제는 중요한 건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이 나와요. 상. 나만 한다 하는 그런 상. 우리가 한다 하는 상. 그래서 불편해.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땀 흘려서 고생하고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데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보면 괜히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상이 나오지 않는 이제 안 나올 수는 없죠. 마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또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또 뭔가가 올라오는구나. 그 올라오는 거를 녹여가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는 대각기 교절날 누구를 지역 주민들을 공무원들을 모셔다 놓고 식사를 하시라고 해도 안 와요. 코로나이기도 하고 굉장히 청결하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청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와서 식사하시라고 하면은 이제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열악해요. 취사 도구도 그렇고 소독하는 그런 기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사정을 알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면 안 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는 원불교가 청소년들이 그 대를 잇지 않으면 이렇게 큰 교당도 법당도 문을 다 닫아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 청운회가 이제는 밥도 대각기 교절날 밥 줄 사람도 없죠. 그러니
방향을 조금 바꿔서 아까 우리 청운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소녀 가장도 도왔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청운의 형님들한테 아저씨들한테 삼촌한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역할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면 그 보안관 아저씨가 등장을 해요. 우리 어릴 때 초원의 집이나 이런 거 보면 그 지역의 보안관 아저씨들이 그 지역 청소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경찰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보안관 아저씨들이 그 아이들이 아픈지 그 아이들이 떼몰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 보이지 않는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그렇게 보안관들이 그 지역 청소년들을 키우고 바르게 지도를 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제가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그 스카우트 교무님이 와서 하는 말이 이 관촌이라고 하는 소도시고 조그만하잖아, 농어촌이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주민들끼리. 그리고 이게 서울 같은 경우는 졸업하면 졸업생들을 한번 모으려면 힘들어요. 어디 가서 어느 구석에 사는지도 잘 모르고 연결도 안 되고 전화번호도 다 바뀌고 모이기가 힘든데 동창회 하기가 힘든데 관촌은 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하고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큰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청소년한테 포인트를 좀 맞춰서 작년에랑은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제 몸으로 같이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아이들하고 같이 캠프도 같이 가고 그렇게 방향을 좀 바꿔가면 좋겠다. 그리고 조카들, 친인척, 어린 청소년들, 중학교 1, 2, 3학년들, 초등학생들도 다 나와서 같이 캠프를 할 수 있고 스카우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매개 역할을 우리 청운의 교도님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교도님들 제가 쭉 그 초파일 때나 정초 기도 때 호명을 하면 그리고 큰아들 생일입니다. 생일 기도 해주세요 하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연세 드신 교도님들은 다 타지에서 전국에 막 경상도에서도 한 명, 대전에 한 명, 서울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쫙 흩어져서 살아요. 이 지역에 뿌리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청운의 회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녀들을 키우고 있고 그리고 친인척들이 관촌을 떠나지 않고 있고 하는 이때를 기회다. 조금만 더 있고 연세 드시고 하면 다 떠나는 자녀들이. 그럴 때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 다녀도 좋고 성당을 다녀도 좋고 스카웃이라고 하는 그 공통 분모 거기 그 모임에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원불교 대종사님 법도 살짝 표시 안 나게 넣거든요.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앞으로 좀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셨으면 하는 우리 청운 회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회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 내용이 좋잖아요. 우리 청운 회장님 어릴 때 해서부터 이렇게 쭉 직장 따라서 생활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참 좋은데 여기 연단에 오시기 전에 저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고도 다시 쓰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유튜브에 촬영을 하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요. 하는 것도 많고 좋은데 이게 연결성도 이렇게 좀 문장이랑 문맥이 매끄럽게 이렇게 나가면 관천교단 교도들이 85년 87년이라고 역사가 됐는데 역시 공부들도 잘하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신앙수행담 하시는 분들은 꼭 저를 만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저하고 한번 미팅을 하고 연습을 하셔가지고 연단에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